대선 단일화했던 윤석열과 안철수가 사실은 지금 현재 끝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이게 봉합이 돼요? 왜냐하면 단일화 자체를 사실상 부정했거든요. 윤석열 쪽에서. 난 대통령이고 너는 일개 의원이야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 비서들이 이야기하는 상황.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뭐 거짓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총리를 제안했는데 안 받아서 격분했다. 안철수 쪽에서는 그런 적 총리 제안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안했는데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2명이나 지명됐다가 낙마한 상황이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선 극단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구나, 대통령과 주변이. 유난연대라는 말을 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네. 진짜? 좀 이상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꾸로 대통령이 있는데 나온 후보들이 다 나 반윤이야. 나 윤핵관 아니야. 이게 좋은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 한 다 명이라도. 윤핵관이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저럴까요? 그 여러분들 DJP 연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김종필 씨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김대중 정부 때 장관 준 거 아닙니다. 그게 어찌 됐건 간에 그 결과물로 이겼을 때 상대방한테 일종의 대가를 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백경란 전 질병청장을 제외하고는요, 안철수 사람이 장관이 된 케이스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하거니와 국무총리도 안 시키네? 그러면 당대표 시켜주려나 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마인드에 지금. 아, 그렇죠. 근데 그거 못 나와. 난 대통령이고 너는 일개 의원이야.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치 노름이거든요. 그럼요. 네. DJP 연대했을 때 DJ는 우선 JP한테 총리 줬어요. 그리고 기준을 세웠어요. 경제부처는 다 JP 쪽에 줬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 연대를 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유난 연대를 안철수가 얘기한 건 아마도 그런 연대 정신에 따라 나 내치지 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안철수가 당시에 인수위원장 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가출? 공동 정부 정신이 훼손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가출에 돌아오면서 그때 윤석열이 안철수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격분했다는 이야기를 또 대통령실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당시에도 이게 아마 장관 자리 몇 자리 나누고 이런 문제에 사실 좀 네. 삐졌던 걸로 그때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이때 이미 깨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이태규 의원인가? 그 사람이 행안부 장관? 가고 싶은 장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엉뚱한 거고 뭐 하여튼 복잡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문제인 게 말이 어려워요. 말을 네. 되게 비문처럼 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모호성을 어떻게든 그 때우기 위해서 결국엔 저런 식으로 모호한 얘기를 계속하니까 꽂히지도 않고 네. 결국엔 그게 지금 안철수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아픈 이야기지만 대선 득표율 0.73%. 이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안철수가 단일화했기 때문에 졌다 이겼다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안철수가 단일화라고 하는 이미지를 윤석열한테 줬다. 네. 그러면 실제로 표를 더 얻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민주당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여론조사도 윤석열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단일화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는 투표를 포기했을 거다라고 보면 안철수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홀라당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 까먹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까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철수와 연대를 해서 0.73%로 졌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말이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랑 연대 안 했으면 더 크게 이겼을 거다.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준석이 저는 한 100만 표를 얻게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준석이 가출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까스로 이겼다. 아니면 500만 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력은 보면 태도가 너무 후집니다. 저건 다 증빙할 방법이 없어요. 네. 이미 끝난 선거기 때문에. 안철수하고 윤석열이 단일화 기자회견하고 나서 윤석열이 합의문 그냥 버려두고 가죠. 저 장면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거 필요 없으세요? 합의문 이거 필요 없어요? 했던 그 모습이 현재 다시 재현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철수 씨는 지금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또 애매모호하게 친윤 코인 타려고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특히 천하람 후보 측에서는 대놓고 뭐 윤핵관 계속 언급하면서 지금 뭐 반윤 노선 확실하게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모호하게 하면 결국엔 진짜 이대로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시는 확실하게 합시다. 저쪽이 김기현이 되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걸 알고. 네, 그렇죠. 김기현 되는 게 우리한테 행복이지. 그런데 전 안철수가 된다. 그럼 진짜 안철수 되면 곧 비대위 갈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되니까요. 네. 어쨌건 윤석열이 지금 특정 사안마다 윤석열의 발언을 대통령 비서들이 전언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무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도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법원에 따라서는 헌재에 따라서는 당무 개입이다라고 박근혜처럼 징역 2년 사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윤석열의 목소리로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했다, 격분했다, 이야기했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지난 방송에도 얘기 나오긴 했지만 300만 원 타령했다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200만 원 냈는데 나는 욕하던 사람들 뭐냐. 사실 이게 되게 와닿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걸로 되게 많이 조롱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주변인들도 정말 형편없어요 보면. 이게 전원의 형식으로 하니까 만약에 마이크를 잡고 안철수 욕을 해버리면 그건 뭐 빼박인데 그렇게 안 하고 전원이잖아요. 근데 정당법 49조 제2항에 보면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근데 이게 그러니까 법을 안에 해석을 조항이 고지를 해석할 있어요. 수밖에 없고 정권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사법부는 이걸 유죄로 볼 거예요. 어쨌건 자유를 방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해임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다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알아. 네. 윤석열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이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걸 정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없다 이렇게 볼 것이냐 이런 차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왜 저렇게 윤석열은 안철수를 싫어할까? 그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안철수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돋보이면 네. 당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지면 만약에 총선을 안철수 체제로 치르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안철수 체제로 가면 결국에는 윤석열의 레임덕이 빨라진다고 하는데 난 이게 골 때리더라고. 이미 레임덕이야. 그러니까요. 보통은 다른 대통령들 말기 정도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더 간단하게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를 이기고 있기 때문이죠. 뭐. 그렇죠. 만약에 2위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네. 윤석열이 실제로 했다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안철수는 국정의 방해꾼이고 적이다. 뭐 이란도 적이고 안철수도 적이고 적을 사방에 만드는 거만 이 사람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여태까지 발언들을 모아보면 언론에선 그냥 보수 대 진보라고 그렇게 프레임이 씌우지만 한꺼풀 들어가 보면 뭐 검찰 내부에서도 심지어 자기 패거리 아니면 다 적이고 같은 당 안에서도 적이고 대통령실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의견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초부자 서울대 법대 그 정도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말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단일화 안 했을 것이다. 신영복 선생. 네. 와 이거 정말 골 꼬집는 말이죠. 그 아까 근데 그래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앞에 보여드렸던 그 심평 발언 이재명 그 관련한 발언 그거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냐. 윤석열 멘토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코미디가 돼버린 이유가 나경원 못 나오게 난리를 쳤는데 그 나경원 못 나오게 난리친 윤석열의 마음이 있다는 김기현이는 나경원 찾아가가지고 스토커 수준으로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강원도 쫓아가고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나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안철수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완전히 발등에 물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때렸으면 나라면 어떻게 그걸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지금 김기현 3번이나 찾아가서 삼고 처리했다. 언론은 이렇게 미화시키는데 네. 저 표정 보세요. 지금 오늘 기자들 앞에서 단 5분도 아니었을걸요? 서로 입장 네. 간단하게 얘기하고 돌아서는 장면인데 음. 요거는 이제 순간 캡처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왔다고 봐요.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정도로 끝났어요. 네. 아주 노골적으로 김기현 도와줄게란 말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준석 지지자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좀 찾아봤더니 일단 이건 학폭 가해자 대 피해자 이 얘기하면서 안 가는 이만 못했다 비판 하나 있고, 최근에 김기현 씨가 유승민계에서 날 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두고도 헛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홍보물 자체도 너무 올드하다. 심지어 그들이 김기현 측에서 뿌린 홍보물 보면 안철수 나경원도 종북좌파라 그러고 있거든요. 뭔 헛소리하고 있냐 이렇게 욕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철수가 신영복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로 네. 뭐 좌파라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봐요. 종국 좌파의 범위를 너무 넓혀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저 서울 올라오고 싶어 하시는 대구시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유난 연대를 거론한 것은 영린을 건드린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영린 아, 참, 네. 드디어 왕. 네. 왕조. 그러니까 홍준표 자체는요, 저 사람은 나 정치인 중에 제일 쓰레기라고 보는 인간이에요, 저거. 대선 때 홍준표에 혹했던 청년들 있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음. 자기 그 후배 검사 출신 윤석열한테 그 90도로 절하는 인사하는 장면 보셨잖아요. 네. 그 최소한 나는 홍준표는 진짜 나경원보다 안철수보다 김기현보다 윤석열보다 다 쓰레기라고 보는 사람이야. 영리는 무슨 개뿔.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쪽 측이죠, 측. 철수는 없다. 근데 너무 강하게 철수한다 그러니까 저러다가 철수한 적이 많아서. 네. 아니 저는 안철수 철수해도 앞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예 그 이미지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 윤상현도 사퇴하고 조경태도 사퇴하고 다 사퇴시키고 단독 후보 남아 있으면 되지. 천하람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최민희 TV에 이렇게 이번 최근 영상에 나왔듯이 그냥 저럴 거면 당대표 지명해라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짜 이런 정당 보셨어요? 아, 이건 전대미문이에요. 제가 그 연합뉴스에 나가서도 얘기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보수 패널들이 문재인 청와대가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면서 A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욕하고 이지매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냐.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말 못하던데요. 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낙연만 밀고 네. 나머지 개입해가지고 막 털고 막 온갖 잡소리 나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시키는 소리 나왔을 네. 거예요. 그죠. 선거 개입 탄핵. 네. 근데 진짜 우리는 점잖고 법적 절차를 지키는 민주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여당복이 있어요. 방송할 때 날마다 깔 거리를 막 주는 거예요. 뭐 가스비 여론이 조금 진정되는가 싶으니까 이제 안철수 숙청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저쪽이 막 평화롭고요. 잘 돌아가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등을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면 우리 방어하기 바쁠 텐데 네. 우리가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서해를 받네. 이런 문제로. 아 진짜. 아니 가스공사가 1조 이상 흑자 나서 배당한대 왜? 네, 정부 쪽에.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황당해.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대주주가 기재부라니까요. 대주주가 기재부다 보니까 가스공사 빚 갚겠다고 저러는 거를 문재인 정부 때 가스비 안 올렸다로 치환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어차피 그거는 국민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전대미문의 일이 매일 벌어져서.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한길 씨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여기에 김영우 그저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으로 있다가 최근에 잘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뒤에는 김한길이 있다는 게 정설인데 신평 변호사가 또 김기현 후원회장이었고 오늘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안철수가 되면 윤석열이 탈당한다 이 이야기를 꺼냈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신평은 그만두는 거라고 하는데 김한길이 대통령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철수 뽑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죠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저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저분도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네.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론적으로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우리 대통령 탈당 안 하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저 정도는 아니셨어요. 예전에는. 또 더군다나 안철수와 김한길은 특수관계였잖아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만드는데 김한길하고 안철수하고 둘이 뻑짝뻑짝했던 거 아니에요? 공동 대표였어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들 같으면 저거 엄청 화를 내야 되거든요. 누가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탈당하냐 해야 되는데 네. 안철수가 안 돼야 우리 탈당 안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윤석열 최측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습니까? 지금 너무 그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안철수가 한 게 비상식적이고 무례에 극치라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대통령이 말했다는 말이 다 비상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보통은 기존의 청와대는 대통령이 좀 잘못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얘기해서 옹호하거나 그런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최고 당원이라는 거기는 최고 당원도 있나 봐. 1호 당원이며 최고 당원이라 뭐 말하자면 당무 개입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된장과 뜨가 그렇죠. 완전히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당구는 거죠. 500, 당비는 300. 자, 놀라운 정당이고요. 아니, 문 대통령이 만약에 나 당비 300만 원씩 내는데 나도 할 말 있잖아. 만약에 했다면 아. 야, 진짜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계속 그렇게 가세요. 내가 봤을 때는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외교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이사 이런 권력 투쟁에는 정말 뭐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게 발전한 것 같아. 그것도 난 잘하고 있는 권력 투쟁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죠. 네. 그냥 밀어붙이는데 아. 푸나님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늘 만나는 저쪽 패널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냥 그렇게 지금대로 하세요. 민주당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군지 알겠다. 그분 최고위원 나왔죠. 최고위원이죠 지금 비대위원. 그 비대위. 그분 한 글자짜리 이름.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기까지. 자, 어쨌건 노골적으로 당 대표 되면은 윤석열 탈당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이거는 진짜 막 조폭 1, 2, 3인자들이 쭉 모여가지고 야 너 나가. 너 네. 되면 안 돼. 야, 그래도 안철수 보면은요. 눈치가 없어서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그 혹시 사퇴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김기현 후보님 사퇴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 여론조사 1위가 사퇴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정말 행복하다. 방송이 이렇게만 재미지게 할 수 있다면은 근데 얘네들은 계속 그럴 것 같아. 네. 진짜. 평화로울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권 교체 하자마자 정권 교체 일익을 담당했다는 당 대표 그냥 뭐 성상납 이런 걸로 털어가지고 쫙 끌어내리잖아요. 네.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당원 당규 엄청 바꿔가지고 김기현이 앉으려고 보니까 너무 지명도가 떨어지고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나경원 나가면 안철수가 1위가 되고 이건 모자란 집단이지 이게 무슨 정치 집단이고 대한민국 여당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늘 보수가 얘기하는 게 소위 1등 만들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표를 하향평준화 시켜도 되는 건가? 1위 잔혹사라니까. 보통 이제 정상적인 정치인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주말 연설에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내가 못난 탓이다. 김기현이 못난 탓이에요, 진짜로. 그쵸. 겨냥의 말이 아니라. 그쵸. 아무리 상황을 만들어줘도 일일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폭들이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국이. 어.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가 못난 탓에 대선에서 졌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근데 진짜 그 연설을 가지고 자기가 못난 걸 아니까 빨리 대표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미음 지을 리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의원님, 대한민국에는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고 있다니까요. 연설 때 한 소리. 사람의 언어로 짐승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짐승 것도 못한 놈들이지.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